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용영어학과의 장진태 교수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참석 원인이 저는 순수한 자발적인 동기에서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참석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오프라인 점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상품권이나 여러분에게 뭔가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참석하셨고 내적 동기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성공할 확률도 더욱 높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실용영어과 많은 학생들이 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실용영어 과목 5반을 제가 참석을 해달라고 많은 학생들한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참석하지가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께서는 그 1000명가량 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선택해서 순수하게 내적 동기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인이 여러분께서 내적 동기를 갖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적 동기를 갖고 자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특강을 하는 목적은 제가 단순히 여러분에게 영어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몇 문장 암기가 저희의 오늘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닫는 자만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영어는 우리는 알고 그리고 암기하고 지식으로만 습득을 했지만 우리가 진정 영어와 인생,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깨달았는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이지만 암에 대한 지식을, 의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은 그 행동부터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머릿속에 암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남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암에 걸리고 살아야겠다는 아주 정말 본능과 그 치명적인 그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은 정말 처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렸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암에 걸리기 전에 우리는 미리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그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 단 한 번밖에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 인생에서 여러분이 영어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처음 멘트가 조금은 딱딱하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좀 더 가면서 제가 내용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화면을 잘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늘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기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중요성을 설파할 때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되씹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어 때문에 우리는 많이 괴로워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첫째, 우리는 영어 때문에 시간을 엄청 낭비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학생도 여기 참석한 분도 있지만 성인이 되신 분 거의 20년, 30년 동안 영어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했지만 실제로 얻는 소득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해 왔죠. 다음에 쏟아부은 돈은 어떻습니까? 영어 때문에 쏟아부은 돈. 자, 어제도 제가 TV에서 그 추정 60분의 사교육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사교육비가 2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20조 원을 계산하면 대강 감이 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그 강남이라던가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의 그 학원 비용에 한 달 5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다음에요. 흘린 땀방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공부하면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분께서 흘린 땀방울은 아마 목욕하고도 남을 겁니다. 자, 다음에요. 네. 왕무시당함. 영어를 못해서 여러분 왕무시당한 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흔히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도망친다던가 혹은 직장에서 외국인에게 전화가 오면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죠. 그래서 은근히 우리는 그 왕무시당함이 싫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다음에요. 골치 아파서 머리카락이 빠진 수를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뭐 특히 정말 우리가 많습니다. 골치 아파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카락이 빠진 수만 해도 대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요. 치명적입니다. 철새 가족의 비애라고 제가 적어놨죠. 아빤 말이 안 통해. 마이클이 더 좋아.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빠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얘가 어린아이도 아닌데 마이크 갖고 장난할 나이도 아닌데 왜 자꾸 이거 마이크 갖고 얘기를 할까? 전혀 웃질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지금. 왜 아빠 말이 안 통해? 마이클이 더 좋아. 자, 철새 아빠의 비애입니다. 네? 5년 동안, 10년 동안 아빠는 라면 굶주려 가면서, 아빠는 그 배 굶어 가면서 아빠는 돈을 보내줬더니 아빠는 한 10년 지나면서 아빠는 말이 안 통해. 마이클이 더 좋아. 이 마이클이 보니까 엄마하고 더 가깝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는 얘가 마이크가 더 좋다나? 그러고 나서 이유 없이 라면만 10년 먹다가 결국은 영양실조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얼마 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비애예요. 자, 다음입니다. 비전이 없는 쪼개진 삶이 문제입니다. 비전이 없는 쪼개진 삶입니다. 자, 이 쪼개진 삶은 어떤 걸 말할까요? 볼까요?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자, 쪼개졌다는 거는 두 개로 나눠졌다는 말이죠. 그렇죠? 직장인 중에 여러분 어떤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일을 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 직장인은 굉장히 억지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상사가 다가오길 원하지 않고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질 않길 원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항상 시계만을 바라보며 초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날은 Monday 9 o'clock. 그렇죠? Monday morning 9 o'clock. 얼마나 지겨웠으면 노래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이 가장 두려워요. 월요병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집에 오면 뭐합니까? 이젠 자유입니다. 이젠 자유예요. 직장 시간 끝나자마자 친구들에게 만나서 맥주를 마시고 노래방에 가고 집에 가서 쉬고,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중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이라면 어떻습니까? 학생이라면 그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하지만 정해진 수업 시간에 그 아이는 그냥 맡길 뿐입니다. 아침에 정해진 수학, 과학, 영어 그렇게 책은 그냥 그렇게 폈을 뿐 자기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끝나면 불이 나게 학원에 갑니다. 왜? 학원에 늦으면 선생님이 무서워서? 아니요. 엄마가 무서워서 지각하면 혼납니다. 학원에서는 늦으면 바로 문자로 엄마한테 핸드폰으로 가거든요. 엄마가 무서워요. 그 아이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자, 밤 10시, 11시가 왔는데 이제 겨우 좀 쉬려고 오면은 엄마는 자고 있고, 그렇죠? 그 아이는 숙제를 해야 됩니다. 왜요? 숙제를 안 하면은 또 혼나고 나중에 엄마의 잔소리가 무서워서. 자,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자유 시간은 단 1시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단 1시간.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 엄마 무시하고 살자. 엄마하고 나 말 안 하고 살 거야 하면서 컴퓨터만 하는 시간, 3시간. 즐기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나눠져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 다음은요, 그 쪼개진 삶, 이중적인 삶이 정말 비극적으로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정년퇴임까지 가는 사람도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쪼개진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포자기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자포자기는 우리가 줄여서 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포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자포자기는 체념을 했다거나 중도에 그만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자포자기 한다는 말은 바로 포자가요, 사나울 포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납게 대하는 겁니다. 자, 기자는 뭡니까? 기자는 버릴 기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포기란 체념, 중도에 그만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항상 화를 내고 자기를 항상 사납게 대하고, 자, 자기가 사납게 대하면 남도 부드럽게 대하겠습니까? 아니죠. 가족도 힘들고 친구들도 힘들죠. 그래서 항상 포기하고 항상 사나운 사람은 남한테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다음이요. 자, 끝없는 고통은 그만해야겠습니다. 맨 땅의 헤딩은 노.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자, 오늘 그러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발점을 정확히 찾아라 라는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선과 볼펜 이야기, 나사에서 100만 달러를 날린 사건, 이전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리죠. 1969년에 미 항공국에서는, 우주국에서는 아폴로호를 쏴서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멋있게 달나라에 착륙을 했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폴로 1호, 2호, 3호를 쏘면서 문제점이 발견했어요. 문제가 뭐냐? 우주인이 거기 가서 달에 대한 측량과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볼펜이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들어? 달나라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볼펜심이 내려가진 않아요. 이 볼펜심이 내려가야 뭐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표정, 여러분 참 굉장히 의아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이 발표하는 사람만 흥미있고 굉장히 의아스럽고 막 궁금해하는 이 모습, 굉장히 흥미로운 도전을 주는군요. 나사에서는 그래서 100만 달러를 들여서 개발을 했어요. 어떻게? 이 질소를 이용한 이 뭐 특수한 볼펜을 개발했어요. 무려 100만 달러를 돈을 써가면서. 그래서 아폴로 5호에서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100만 달러 볼펜을 갖고 달나라로 가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 소련은요, 소련에서도 달나라로 쏘지 않았습니까? 소련에서도 미국만 쏜 게 아니잖아요. 자, 소련에서는 근데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개발했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 연필로 썼던 거죠. 왜? 이때 키워드는 볼펜이 아니라 뭡니까? 기록이 중요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볼펜이라는 잘못된 키워드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를 날린 거예요? 100만 달러를 날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공부에서 여러분이 영어에 대한 잘못된 키워드를 갖는다면 어떻게 된다? 돈을 낭비한다? 시간을 낭비한다? 머리카락 빠진다? 왕무시당한다? 또 땀 흘린다?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 당신은 지금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점점 흥미로워지지 않나요? 전혀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흥미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핸들이 아니죠. 핸들이 아니죠. 강력한 엔진, 파워입니다. 당신의 삶을 끌어주는 영어의 엔진은 무엇입니까? 다음입니다. 영어의 스킬이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는 당신의 인생의 비전입니다. 영어가 도구라면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도구는 곧바로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되죠. 여러분의 영어에 대한 목적, 삶에 대한 비전이 연결이 안 됐다면 여러분은 한 달 후에 영어를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 보라고 닥달을 해도 여러분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학원에서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숙제를 하냐고 검토를 해봐도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사이버 대학교에 100만 원, 200만 원 투자를 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 공부가 힘든 사람들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영어는 곧바로 폐기, 처분됩니다. 자, 꿈과 비전의 차이점. 여기 나갔네요. 꿈은 하고 싶은 것, 되면 좋은 것이고, 비전은 뭐뭐까지는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뭐뭐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누구나 원하는 막연한 바람이나 소망이고요. 현재의 삶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꿈, 나 이 현실 싫어. 나 혹시 어디서 얻어온 자식 아니야? 나 원래는 왕자였는데 말이야. 원래는 내가 공주였는데, 응? 내가 뭐 출신 성분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어릴 때 누구나 갖는 꿈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집이 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제 고귀한 얼굴을 보면서 제가 혹시 왕자 출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이상 제가 포기를 하는 순간이 됐었죠. 비전은 어떻습니까? 미래 설계도 청사진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하죠. 현재의 삶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셨습니까? 꿈은 현재의 삶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 비전은 현재의 삶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꿈과 비전의 차이점. 클릭하면 얼마만큼 간절하고 명확한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얼마만큼 간절하냐고요? 그 간절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단 하나의 절박한 키워드를 찾아라. 아픈가? 상처 당했는가? 누구나 물어보면 자기는 인생의 피해자래요. 누구나 물어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고 굉장히 하소연합니다. 학생, 직장인,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고 누구나 다 괴로워하고 부정해요. 여러분 아프세요? 상처 당했습니까? 힘드세요?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뭘까요? 얼마나 아픈가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아프고 괴롭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요, 얼마나 아픈가가 중요합니다. 자, 얼마나 아플까요? 다음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가? 그때가 바로 시작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 그렇다면 모든 것을 제가 잃어버려야 됩니까? 건강도, 가족도, 돈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될까요? 아니요. 아픔의 정도는 여러분이 가슴속에 느끼는 정도입니다. 자, 제가 동양에서 최고로 아팠던 사람들과 서양에서 최고로 아팠던 두 사람의 스토리를 얘기하겠습니다. 동양에서 와신상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와신상담. 우리가 알고 있는 와신상담은 무슨 뜻입니까? 와신, 이 볏짚이나 장작더미에서 잠을 잔다라는 뜻이고요. 상담은 옆에 오른쪽 있는 아이처럼 담이 뭡니까? 쓸개입니다. 쓸개를 맛본다라는 뜻이죠. 자, 쓸개를 맛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쓸개의 맛을 일부러 맡는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겠죠. 왜? 바로 월나라 구천의 왕이 쓸개의 맛을 보면서 10년 동안 쓸개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오나라 왕 부차와 월나라 왕 구천은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춘추 전국시대. 자, 강력한 세 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나라가 오나라 왕 부차가 있었고요, 월나라 왕 구천이 있었는데, 이 부차라는 왕은 오른쪽에 여러분 the Great Revival 이렇게 해서 와신상담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설도 있고요, 영화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월나라 왕 구천에 의해서 결국은 오나라가 망하고, 그렇죠? 망하고 자기 아버지가 병을 얻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나라 왕 부차는 너무나 분개해서 내 이제부터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리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볏짚에서, 이 장작더미에서 그냥 잤는데요. 왕이 어디서 자나요? 원래는 궁궐의 푹신한 침대에서 호화스럽게 잠을 자죠. 근데 이 부차왕은 이 볏짚만 끈 게 아니라 거기다 뭘 넣냐면 갖은 오물을 밑바닥에 깔고 볏짚에서 매일매일 잠을 잤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냥 볏짚에서 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월나라 왕 구천을 망가뜨렸죠. 쳐들어서 결국은 망하게 했습니다. 자, 구천은 어떻습니까?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오나라 왕 가서 아주 비굴한 삶을 살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렸죠. 어느 정도의 복수의 기회를 노렸는지 아십니까? 오나라 왕 부차가 얘를 살려두면 나를 나중에 죽일 테니까 구천을 죽여야겠다라고 했는데 구천이 꾀를 썼습니다. 어떤 꾀를 썼는지 아세요? 어떤 꾀를 썼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부차가 왕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자, 다음 날이면 구천왕은 죽을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구사일생으로 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차왕이 병에 걸렸는데 바로 구천왕이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을 낫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신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왕이 배변, 왕의 똥을 제가 먹어봐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셨습니까? 부차왕이 병에 걸려서 응아를 하고, 예? 구천왕, 한 나라의 왕이었던 월나라 이 왕이 비굴하게 살면서까지 그 똥맛을 보면서 바로 이런 병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나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차왕은
자기 똥맛을 본 사람에게 감동을 받아 구천왕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천왕을 월나라로 보내서 그 이후로 구천왕은 뭐 했습니까? 쓸개를 위에 걸고 매일매일 맛보면서 잠을 잤습니다. 자, 오나라 왕 부차와 월나라 왕 구차의 키워드는 뭡니까? 복수죠. 복수. 복수.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시당하고 여러분이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당했다면 복수하십시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라고 체념한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은 앞으로 계속 비굴하게 살 가능성이 높죠. 복수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다음이요. 서양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키워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터미네이터, 주지사. 지금 현재 어디의 주지사죠? 예? 어디의 주지사? 캘리포니아? 어디의 주지사죠? 캘리포니아? 자, 이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은 누굽니까? 마리아 슈라이버. 자, 왜 아놀드 슈왈제네거 저 무식하게 생긴 괴물처럼 생긴 저 사람이 어떻게 이약 헐리우드 영화의 스타가 되고 주지사가 되고 케네디 가문의 조카 딸 마리아 슈라이버를 자기 처로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모르시죠? 여러분,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단지 뭐만 생각하세요? 터미네이터밖에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죠. 아놀드 슈왈제네거는요,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아놀드라고 합시다. 아놀드. 이름도 얼마나 귀여워요. 아놀드. 아놀드는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주에서. 아, 여기군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호주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는 다르기 때문에. 아빠가 지방경찰서장이었어요. 당시 아빠가 38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어요. 이런 도둑놈. 근데 문제는 엄마는 23살 때 사생아를 갖고 있었습니다. 과부였죠. 23살 때. 그래서 38살의 경찰서장과 23살에 과부가 결혼을 해서 아놀드를 낳았습니다. 아빠는 매우 엄격하고 아놀드는 매일매일 어떻게 자랐을까요? 매 맞고 자랐습니다. 매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놀드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증오하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엄마와의 사이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아놀드가 오스트리아를 18살 때 떠나 미국으로 가면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는지 아세요? 나는 최고의 바디빌더가 될 거다. 최고의 바디빌더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만 했다면 지금 아놀드는 그냥 나이를 먹으면서 평범하게 늙어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놀드는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냐?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나는 최고의 헐리우드 스타가 되겠다. 하나. 둘. 나는 미국의
훌륭한 정치가가 되겠다. 둘, 셋, 나는 아리따운 여자가 아니라 케네디 가문의 교양 있고 똑똑한 여자를 내 와이프로 받아들이겠다가 셋이었습니다. 다 이뤘나요? 이렇습니다. 자,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키워드는 그럼 뭐였을까요? 다음. 아놀드에게 성공은 꿈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기록이고 자기 암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놀드는 이 렉 파크와 스티브 리브와 같은 사진을 항상 자기 방에 걸어놓으면서 난 최고의 바디빌더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그는 꿨고 미국에 가서 그는 그 꿈을 달성했습니다. 1차적으로. 하지만 아놀드에게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인터뷰, 포춘에서 2004년에 인터뷰에서 스날저거는 뭐라고 했냐면 would now be called child abuse at the hand of his father. 그의 아빠에 의해서 폭력을 당한 그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My hair was pulled. I was hit with a belt. So was the kid next door.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대요. 왜? Just it was. Many of the children I have seen was broken by their parents, which was German, Austrian mentality. 이 독일 사람, 특히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자녀를 교육했나 봐요. 그러면서 마구마구 때리면서 아이를 교육했다고 합니다. They didn't want to create an individual. 한 개인으로서 아이를 성장하게끔 하지 않았어요. Every time I got hit and every time someone said, you can't do this. 항상 내가 맞을 때마다 그리고 항상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죠. 넌 이래서는 안 되잖아 라고 말할 때 This is not going to be for much longer. 아마 더 이상 내가 맞는 일은 없을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I'm going to move out here. 난 여길 떠날 거니까. I want to be rich. I want to be somebody.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 그는 미국으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형은 엄마가 낳은 처음에 그 형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형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같이 맞고 자라서. 그 형이 결혼도 안 했는데 또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아직도 그 아이에게 재정적으로 형의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형이 죽었을 때도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아놀드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터미네이터처럼 정말 비정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네요.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복수는 하진 않았지만 뼈아픈 아픔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아픔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갖고 계십니까? 아픔을 잊는 사람은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잊는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왜? 자꾸 아프면 살 거니까 이 사람은. 나 아파 계속. 아프다고. 그러면서 가족과 친구를 괴롭혀요. 아프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가 아파서는 안 됩니다. 공통점. 이 아놀드와 와싱 상담의 공통점. 인생의 단 하나의 키워드를 간절하게 원하는 자만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간절한 키워드를 찾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간절한 키워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놀드는 아까 말했지만 항상 어떻게 했어요? 냉장고에, 화장실에, 안방에 항상 자신의 비전을
기록하고 붙였고 휴대하고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왜 선언해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내 꿈은 뭐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 자만하고 떠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친구, 나를 방해하는 내 친구, 나를 방해하는 동료 떨궈버리려고. 나 이런 비전이 있고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니까 제발 나를 방해하지 마. 제발 나를 유혹하지 마. 그러기 위해서 선언한 거예요. 상황이 다르죠? 키워드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첫째, 에디슨이 부인이네요. 다음, 두 명의 브라더스 누굽니까? 비행기를 고안한 누구예요? 라이트 형제. 누를 주세요. 다음, 세 번째, 이 여인은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다음 네 번째, 타이거 우즈. 오프라 윈프리와 타이거 우즈는 처음에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죠. 하지만 꼬리는 비슷해요. 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더욱더 인생에 감동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단연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이거 우즈는 아버지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2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해서 3살 때 TV에 출연했어요. 3살 때. 그래서 우즈는 굉장히 유복하게 자라서 한 키워드, 골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케이스라면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아놀드처럼 굉장히 불운한 가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8살 때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12살 때 오프라 윈프리는 임신을 했네요. 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빨리 임신하는 거야? 12살 때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약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슴속에 커다란 상처를 알게 됐죠. 오프라 윈프리는 그때 엄마마저 재혼을 하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결국은 엄마한테도 떠났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있는데요. 삶의 고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훨씬 더 아픕니다. 학원 갈 때, 학교 갈 때, 일어날 때, 숙제할 때, 그거보다 삶의 고통은 훨씬 아프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은 가르쳐 주세요. 삶을 막연하게 치장하지 마십시오. 오프라 윈프리는 다행히 자기가 앵커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 앵커가 됐어요. 하지만 앵커를 과감하게 박쳤습니다. 왜 박쳤는지 아세요? 자신의 슬픈 과거를, 자신의 아픔을 많은 사람과 얘기하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상대방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된 게 뭡니까? 뉴스 앵커가 아니라 쇼 호스트가 된 거죠. 근데 쇼 호스트는 물건을 파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쇼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의 쇼에서 많은 사람이 울고 많은 사람이 박수치고 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그랬었잖아요. 다음이요. 세 번째, 단 하나에 집중하라. 단 하나에 집중하라. 딴 생각하면 게임에서 진다. 여러분 축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 선수가 가다가 아참 집 열쇠 안 잠그고 갔네. 응? 골키퍼가 막 막고 있는데 아참 내가 아침에 밥을 먹었나? 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경기에서 칩니다. 집중하면 불태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돋보기죠. 집중하면 불태울 수 있는 게 돋보기입니다. 자, 이것 갖고 부족하죠? 자, 클릭. 성공의 열쇠. 포도주를 단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비결. 자,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직접 쓴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두 분. 네, 한 분 나오셨고, 또 한 분? 네, 나오셨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한번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한번 서 계십시오. 자, 제가 오늘 포도주는 준비를 안 했지만 물은 준비를 해왔네요. 정확하게 물을 따르는데 거의 넘치지 않을 정도만 제가 따릅니다. 아, 네네. 거의 넘치지 않아요. 네. 한 방울 더, 한 방울 더. 네. 조금 더. 네네네네. 자, 두 분. 경주를 하는 겁니다. 요 컵을 갖고 저 맨 뒤에 있는 분과 악수를 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아셨죠? 저기 검정 옷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 저기 네, 저기 하얀색 이렇게 갖고 계신 분 계시죠? 네, 이렇게. 자, 아직 출발 안 하지 마시고 단 한 방울을 흘릴 경우에는 빨리 왔다 하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가십시오. 출발. 쉽지 않습니다. 한 방울을 흘리면 안 됩니다. 빨리 왔다고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 대단하십니다. 자, 원샷 하시고, 원샷. 네? 목마르시잖아요. 원샷 쭉. 네네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우리 나종호 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심하다 못해. 굉장히 섬세한 저 느낌. 네.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는 저 집념. 네. 막 넘쳐 흔들거리죠? 네. 네, 박수! 자, 원샷 쭉 하시고, 원샷 쭉 하시고. 네.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김영선입니다. 김영선 씨. 네. 저분과 끝에 네. 악수를 하면서 갔다가 오셨잖아요? 예. 무슨 생각하셨어요?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와이프도 생각하시고, 집에 돈 없는 것도 걱정되시고, 아니, 책 받을 생각해 눈에 뵈는 게 없죠. 딱 한 가지 생각하셨죠? 예. 흘리지 말아야 된다. 예. 나종우 씨도 마찬가지죠? 저기 밑에 분과 악수를 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셨죠? 집중하느라고. 그렇죠. 흘리지 말아야 된다. 그 생각밖에 안 했죠. 이 내용을 저는 이서우화에서 봤습니다. 보셨어요. 자, 두 분에게 제가 책을 한 권씩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박수. 들어가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바로 저기를 찍고 돌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누구나 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이 다 있잖아요. 에이구. 누구나 다 행복하게 웃고 사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뿐의 인생에 우리는 단 하나의 키워드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단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비결은요, 이 얘기입니다. 언제 한 젊은이가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께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업적을 이루시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그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젊은이에게 왕이 하는 말이 포도주를 가득 따라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포도주를 갖고 시장 한 바퀴를 돌고 와라. 시장 한 바퀴를 돌고 오래요. 그러면서 너가 한 방울이라도 흘렸을 때는 네 목을 치리라. 심각하죠? 네 목을 친다는데 내가 괜히 왔네. 잘못 걸렸군. 똥 밟았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3시간 동안
시장을 돌면서 왕한테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왕이 질문합니다. 시장을 돌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아무것도 안 봤는데요. 시장에 누가 있어요? 거지도 있죠. 상인도 있죠. 예? 바쁘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한 목표를 갖고 그는 시장을 돌았습니다. 바로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다음에요. 한 가지 키워드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영어에 그리고 인생의 여러분의 비전을 키워드를 잡는다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못 오게 한 많은 그런 잡다한 요소를 여러분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 온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를 하십시오. 어설프게 치지 마시고. 왜? 여기를 못 오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제가 말하지 못했지만 올까 말까 망설임. 오려고 했는데 못 오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죠.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모두는 버리십시오. 당신이 오늘부터 그 전에요. 당신이 오늘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리스트 3가지. 적어볼까요? 1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영어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비전을 오늘 가졌는데 내가 지금부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부터 버려야 할 3가지는 무엇일까? 적어보십시오. 자,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있고 덜 심각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만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물컵을 받으면서 악수를 한 두 분의 주인공들이 계세요. 자, 저쪽에 맨 끝에 계신 분 일어서 주시고 어디에서 오신 분? 네, 성함은? 이진영 씨. 본인이 가장 지금 생각나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TV, 잠, 친구입니다. 아, TV, 잠, 친구. 자, TV를 버리실 겁니까? 친구를 버리실 겁니까? 그렇죠. 친구 만나는 시간도 아깝죠. 잠은 줄이겠습니다. 잠은 버릴 수가 없겠죠. 네, 중요한 결정을 하셨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고른다면 TV, 잠, 친구 중에? 잠이요. 잠. 아, 잠을 줄여서 낭비하는 시간을 버리겠다. 그 얘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저쪽에 계신 또 물컵을 받으신 분. 네. 어디에 계신 분, 누신 분? 잠실에서 온? 이름? 이승아. 네. 알았습니다. 발음을 좀 크게 하셔야지. 자, 자기가 내가 제일 먼저 지금 생각나면서 버려야 할 것은? 잠하고요. 잠. 심각한 낙천주의와 뭐라고요? 아직 성공 못했다. 심각한 낙천주의. 좋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안경을 쓰고 있는 우리 학생 일어서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름? 학교는 어디서 왔어요? 상일중학교. 창일중학교. 자, 자기가 내가 꼭 지금 버려야겠다고. 뭐 아빠가 듣고 있어요, 지금. 네.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거 하나. 심각한 거. 아주 심각한 거. 많은 사람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선언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 뭐 버려야 될 거. 컴퓨터. 네, 컴퓨터 당첨됐습니다. 컴퓨터, 특히 게임. 아, 컴퓨터 게임 당첨됐네요. 아빠한테 선언한 겁니다. 아빠, 나 컴퓨터 게임 나 버릴 거야. 이렇게. 자, 우리 학생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자, 우리 이쪽에 학생, 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학생, 일어서 보세요. 엄마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엄마, 아빠? 아, 같은 자녀인가요? 아, 네. 그럼 아들, 딸? 아, 네네네. 우리 이렇게 같은 식구에서 왔습니다. 자, 학교는? 네? 유원고등학교. 누원고등학교. 네. 누원고등학교. 자, 이름은? 김지원. 내가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정말 내가 꼭 하나 버려야겠다는 거는 잠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정말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다음 페이지. 절대 다시 주워 담지 마세요. 내가 버렸는데, 내가 휴지통에 버렸는데 또 주워 담아. 반복되고 있어. 되풀이 되고 있어요. 현재의 본능,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노예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일까요? 아까 말한 TV를 본다는 건 내가 TV에 앉아서 무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 잠을 많이 잔다는 건 내가 뭔가 목표를 향해서 잠을 줄여서 열심히 매진해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지고 있다라는 뜻일 테고요. 내가 아까 컴퓨터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오늘처럼 특강이 와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특강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친구를 만나서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소일을 하고 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은 버렸을 겁니다. 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주워 담습니다. 나도 모르게. 본능에 의해서,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 원숭이의 사냥법 중에, 원숭이는 어디 삽니까? 나무에 살죠. 사람들이 쫓아가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사냥합니까?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유리 항아리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나 땅콩을 잔뜩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보고 원숭이들이 내려와서 그 항아리에 손을 넣겠죠? 빈손으로 손을 넣었으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움켜잡고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는 줄에 묶어놨기 때문에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내 본능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잡았다가 그걸 놓지 않으면 결국 그 원숭이는 어떻게 되나요? 서커스에 팔려가서 평생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야자날무나 열매에 올라가서 인간들에게 바나나를 따주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죠.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고 싶다면 나의 잘못된 본능, 잘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미끼에 현혹되지 말고. 다음이요. 자, 영어 진짜 이제부터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팍팍 와. 저만 오는 것 같아요? 역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역시 저만 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옵니까? 네. 옵니까? 네. 자, 이제부터. 근데 벌써부터 또 자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인라인을 어떻게 배우려고 해봤는데, 영어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부터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겸손하고 인내하라. 가장 중요한, 정말 훌륭한 어른들이 해주신 덕담입니다. 어딜 가나 세 부류의 영어 초보자들 있죠. 어딜 가나. 첫째, 영어를 진짜 못하는 초보자. 둘째,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초보자. 자, 세 번째, 가장 위험한 초보자입니다. 영어를 어설프게
안다고 깝죽거리는 초보자. 가장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몇 번째 부류예요? 세 번째 부류입니다. 영어를 좀 안다고 하는 어설픈 초보자들. 차라리 나 영어 못한다. 나 배우고 싶다. 가르쳐줘라. 라고 겸손하게 하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나 왕 무식해. 라고 들이대지 마시고 겸손하게. 한 걸음만 더. 여러분이 영어를 했다가 포기했다가 포기했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기 때문에. 100도씨가 될 때까지 여러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은 간단합니다. 힘들어요? 아직 100도씨 안 됐어요. 아직 끓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가스불을 켜야지. 식은 걸 다시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걸려요. 만 70도 가다가 또 안 해. 또 포기하고 있다가 식어버렸어. 또 가스불 켜. 단순합니다. 영어가 안 되는 이유. 영어를 100도씨까지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영어의 연결고리. 두 번째. 막연한 목표는 막연한 결과가 아니라 아무런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방학 동안에 혹은 내가 주말에 영어 공부할 시간. 영어 공부 주말에 2시간. 평일에 3시간. 계획이 그게 다야. 예? 평일에 1차시 듣는 거. 일요일날, 토요일날 보충 듣는 거. 그게 다야. 그 사람의 계획이 그게 다야. 학생, 중간고사, 계획, 이틀 영어, 3일 수학, 끝. 그게 다야. 아무런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영어. 내가 오늘, 이번 주, 내일, 일요일이에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나 투부정사를 공부할 거다. 투부정사를 공부하는데 몇 페이지를 내용을 나는 먼저 암기를 하겠다. 두 번째, 왜 투부정사가 중요한지 참고서를 보면서 확인하겠다. 셋, 투부정사의 다양한 용법을 살펴보겠다.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그리고 내가 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이라는 그런 아리까리한 말에 내가 혼란스러워하는지 내가 교수님한테 물어보겠다. 마지막, 내가 투부정사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겠다.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할 내용을 기록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일 내가 무슨 공부를 할지도 모르면서 영어 2시간. 이렇게 무슨 계획입니까? 다음이요. 좀 깨졌네요. 영어 공부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일. 소리치고 암기하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사람. 특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에서 내가 말하기가 안 나온다. 듣기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입 다물고 공부하면 영어 공부 재미없어요. 사이버 공간에서든 그리고 전철에서든 어디서든 소리차고 암기하라. 이 명언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왜? 소리쳐야만 자신감이 생기니까. 소리쳐야만 내가 영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소리쳐야만 내가 나중에 몇 마디라도 하게 되니까. 토익 공부한다는 사람, 나 토익 영어 말하기 스피킹 필요 없는데요. 난 듣기만 잘하면 돼요. 아무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소리쳐야만 내가 발음하고 나중에 외워야 말이 트이고 내가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세요. 영어 문장 외울 때 소리내서 암기하세요. 영어 들을 때 반복해서 따라하세요. 입으로. 아셨습니까? 그게 1년이 되면
여러분 영어회화 됩니다. 다음이요. 명언 암기를 통해 힘을 얻어라. 자, 사용할 수 있는 문장도 좋지만 명언 암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왜? 이 명언은 나에게, 지친 나에게, 포기하고 싶은 나에게 힘을 줄 테니까. 따라서 해봅니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신가요? 자, 여러분 이 영어 문장 따라하세요. I am not here to make living. 다시 좀 강하게. I am not here to make living. I am here to make my life. 다시. I am not here to make I'm not here to make living. 헷갈리죠? 그렇죠? I am here to make my life. 무슨 뜻입니까? 나는 여기서 먹고 자고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태어난 거다. 아셨습니까? 자, 네라고 대답하신 분 앞으로 나와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I am not here to make living. I am here to make my life. 라고 뭔가 단호하게, 강하게 외쳐보십시오. 우리 청중들을 보시고 영어로. 자, I am not here to make a living. I am here to make my life. 안 보고 머릿속으로 시작. I am not here to make a living. I am here to make my life. 자,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없잖아요. 여기 힘이 없죠. 이럴 때 제일 좋은 거는 매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로 때려서라도 울분에 차서 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청중을 보고 자신감 있게 내가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외쳐보세요. 자, I am not here to make a living. I am here to make my life.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아셨습니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신가요? 그럴 때마다 외치십시오. 그럴 때마다 외치세요. 두 번째, 의지가 약하신가요? If you can command yourself, you can command the world. 너가 당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면, 조절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네 자신을 본능에 이끌리는, 잘못된 습관에 이끌리는 내 자신을 바로잡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세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If you can command yourself, you can command the world. 종훈 씨가 한번 멋있게 나와서 한번 멋있게 해보세요. 앞에 나오셨어요. 앞에 나오세요. If you can command yourself, you can command the world. If you can command yourself, you can command the world. 자, 앞을 보시고 당당하게 한번 외쳐보세요. You can command. If you can command yourself, you can you can command you can command. the world.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를. If you can Command if you command yourself you can command the world. 오케이.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게 외우지 않습니다. 내가 각인이 되도록 명언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친구와 대화 도중에 멋있게 하면 되잖아요. If you can command yourself, you can command the whole world. 너 뭐라고 나부랑거리는 거야? 그때 멋있게 탁 한마디 해주세요. I'm not here to make a life. I'm here to make 다시. I'm not here to make living. I'm here to make my life. 멋있게 외쳐주세요. 그래, 너 햄버거 더 먹어. 멋있게 선물합니다. 친구가. 얼마나 멋있어요. 내 인생을 좌우하는 모토를 영어로 딱 얘기하면 돼. 내일로 미루시나요? 멋진 말. 저는 이 말 좋아해요. Tomorrow is now.
너무 심플하죠. Tomorrow is now. 내일 하겠다는 일을 미루는 사람들. 그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되죠. 그렇습니다. 내일은 바로 또 다른 오늘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오늘 하십시오. 왜? Procrastination is the seed of self-destruction. 자, 따라서 해봅니다. Procrastination. Procrastination.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Procrastination. Procrastination. 다시. Procrastination. 미루는 것은 자기 파괴의 씨앗이다. 아셨습니까? 미루는 것은 자기 파괴의 씨앗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내일 미룬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죠. 아셨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Procrastination is the seed of self-destruction. 다시. Procrastination is the seed of self-destruction. Oh, come on, friend. Come on here. Let's drink. Oh, sorry, my friend. Why not? Because I have to do what I have to do today. What do you mean by that? You have lots of free time. Let's enjoy. Come on, friend. Procrastination is the seed of self-destruction. What they're talking about? 아셨습니까? 친구들, 멋지게 이런 말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Do or do not. There is no try.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이걸 멋지게 해석해 볼 사람. Do or not do. There is no try. 쉽습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지 한번 해볼게 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여기선 스타워즈의 제5편 네, 나왔습니다. 제국의 습격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요다, 이상하게 생긴 그 요다, 여러분 아시죠? 요다가 불시착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근데 주인공하고 비행기가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우연하게 발견 그 엔진 파워가 나가버린 그 비행기. 우주선을 불을 켜서 엔진을 시동 걸려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힘을 빌리나요? 우리가 말하는 포스가 그대에게 함께 하시기를. 포스. 우리가 말하는 포스입니다. 우주에서는 강력한 힘, 근원, 포스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 정확한 발음은 force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가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 그 포스. 자, 그 포스에 그래서 요다가 그 주인공한테 물어봅니다. 포스가 너와 함께 하기를. 집중해라. 주인공이 말합니다. 에이, 한번 해보죠. I will try. 그때 요다, 그 사부가 대답한 명언이죠. Do or not do, there is no try. 얼마나 간결하고 멋진 말입니까? 그렇죠? 한번 해볼게. 한번 시도해볼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음. 그래도 난 안 돼! 라고 반항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You are never too old이에요. old인데 안 가렸네요. You are never too old to set your lifelong goals. 당신은
당신의 인생 목표를 설정하기에 절대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KFC 스토리를 아십니까? 코넬 샌더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 6세 때 아버지 사망. 10세 때 막노동 시작. 12세 때 어머니 재혼 후 어머니를 떠나고 고향 인디아나를 떠났습니다. 40세까지 잡다한 경력을 쌓았죠. 농장, 인부, 페인트공, 자랭기사, 철도 노동장, 보험 설계사. 안 해본 직업이 없어요. 42세 샌더스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메인 메뉴는 프라이드 치킨. 왜 프라이드 치킨을 했을까요? 자기가 엄마한테 배운 유일한 기술이 프라이드 치킨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샌더스는 프라이드 치킨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물에 동동 떨어뜨리는 삼계탕 말고 프라이드 치킨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프라이드 치킨을 엄마처럼 맛있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픈한 가게가 샌더스 카페, 프라이드 치킨을 열었죠.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엄마가 알려줬던 그 기억을 되살아서 양념을 해서 만들었더니 대박이 났네. 그리고 나서 43세 때 코넬 대학에서도 식당과 호텔 경영자를 위한 공부도 꾸준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오만한 나머지, 너무나 잘났다고 떠버리다가 63세 때 쪽박을 찼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105달러. 하지만 샌더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65세 때부터 가게를 차린 게 아니라 자기가 개발했던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비법을 사람들에게 전수하면서 프랜차이즈 작업을 시작했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거죠. 일종의 수익금을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10세 때 존 브라운 주니어라는 마케팅의 천재한테 체인 업계를 인수한 후 글로벌 마켓으로 진출했습니다. 이 존 브라운 주니어는 이 사진, 이 코넬 샌더스라는 이 사진이 마케팅에 활용해야겠다는 생각하에 저 사진을 저렇게 바꿔놨죠. 닮았습니까? 언제 시작했다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여기서는 65세 되신 분은 없잖아요. 다음. 당신의 비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나와 가족 모두 잘한 곳이 정답입니다. 마치 코넬 샌더스가 시작했던 것처럼 나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엄마의 기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먹는 것을 보고 내가 자랑스러운 것. 단순히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물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스러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비전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Thank you for coming. 박수! 자, 됐습니다. But coming soon. 다음 페이지. 특강 제1탄. 인생은 길지 않다. 빅토리 영어. 한 달 이내에 승부하라. 제가 한 달 이내에 영어를 정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야? 한 달 이내에 승부하라고 했지. 그 승부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신감을 갖고, 아, 이제부터야 자신이 좀 생겨. 이제부터 해보고 싶은데? 이제부터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오래 잡지 말고
한 달 이내에 승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I will be back. Thank you very much.